그것도 역시 운이다. 운칠복삼. 성공한 많은 노인들이 나는 운이 좋았다 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오랜 삶을 통해 깨달은 진실입니다. 세상은 노력과 재능이라는 서사를 좋아하지만 현실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타이밍, 인연, 그리고 우연한 기회, 즉 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공의 숨은 지배자인 운이 어떻게 우리 삶과 사회를 움직이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공과 실패. 과연 뭐가 다를까요? 재능? 노력?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쩌면 진짜 보스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운의 진짜 역할,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거 진짜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일생을 통해 정말 큰 성공을 이룬 70대 어르신들께 그 비결을 물어보면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은 대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 나는 운이 좋았어 라는 거죠. 처음엔 그냥 겸손하시네 하고 넘기기 쉽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어쩌면 이분들이야말로 오랜 경험을 통해 삶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본 게 아닐까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과연 이게 단순한 겸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주하기 좀 불편한 진실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왜 이렇게 운의 역할을 자꾸만 작게 보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알고 보면 우리 뇌 속에 숨어있는 몇 가지 아주 강력한 착각들 때문이거든요. 그 첫 번째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생존 편향.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게 된다는 거죠.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우리 눈에는 오직 번쩍이는 성공 스토리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한 명의 유니콘 창업자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99,999명의 실패한 창업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한 명의 인터뷰를 막 파고들면서 성공 공식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통계적으로는 거의 의미 없는 딱 하나의 샘플에 집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철학자 나심 탈레브가 이걸 진짜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어요. 상상해보세요. 무한할 원숭이가 무한한 시간 동안 타자기를 막 두드려요. 그럼 확률적으로 그중 한 마리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딱 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우리는 그 원숭이를 천재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어마어마한 우연의 산물일까요? 그쵸. 두 번째 착각은 이건 뭐 거의 우리 모두한테 내장된 본능 같은 거예요. 자기 고향적 귀인 편향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딱 우리 속담으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거랑 똑같습니다. 성공하면 역시 난 대단해, 내 능력 덕분이지 하고 실패하면 운이 없었어, 환경이 안 좋았어 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심리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사스 명사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헛간벽에다 총을 막 아무데나 쏴요. 그러고 나서 총알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동그랗게 관역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내가 바로 명사수다. 라고요. 우리도 이래요. 우연히 뭔가 성공하고 나면 마치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처럼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 개인의 심리적인 착각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서요. 우리 사회 그리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처음에 있었던 작은 운을 어마어마한 격차로 증폭시키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쿼티 자판이에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시작은 그냥 우연이었어요. 옛날 타자기 활자가 자꾸 엉키니까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치를 배열한 거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게 어쩌다 보니 시장에 먼저 쫙 퍼지면서 초기 사용자를 확보해버립니다. 그러자 세 번째 단계, 네트워크 효과가 딱 나타나죠. 다들 저거 쓰네. 그럼 나도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훨씬 더 효율적인 자판이 나와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표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초기의 사소한 우연이 전체 시스템을 결정해버리는 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마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아주 사소한 이점을 가진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점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려나가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이죠. 이름이 왜 마태 효과냐면요. 바로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 따왔기 때문입니다. 좀 무서운 말 같지만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이미 유명한 학자의 논문이 더 주목받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얻는 것처럼요. 결국 초기에 작은 운이 시스템을 만나서 거대하게 증폭되는 거죠. 자, 그럼 뭐야, 결국 다 운이라는 거잖아 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야 할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운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깊고 현명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을 인정하면 놀랍게도 4가지 덕목을 얻게 된다고 해요. 첫째, 실패 앞에서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게 전적으로 내 능력 부족 탓만은 아니구나 알게 되니까요. 둘째,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도 훨씬 관대해져요. 저 사람에게도 어쩔 수 없는 불운이 있었겠지 하고 이해하게 되죠. 셋째는 당연히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진심으로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결과가 안 좋았더라도 과정이 옳았다면 그 결정을 믿고 나아가는 더 나은 의사결정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결코 에이, 노력해서 뭐해 하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정과 결과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물론 좋은 과정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뿐이거든요. 운의 역할을 안다는 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하게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쵸. 결국 운이라는 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언제 운이라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걸 꽉 붙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 이렇게 보면 준비와 운은 서로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포즈를 완성하는 최고의 파트너인 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뤄낸 크고 작은 성공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와 예측 불가능했던 운의 비율은 각각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나이 70이 넘어 성공한 노인이 운이 좋았다 고 말할 때 그것은 어쩌면 수십 년에 걸친 관찰과 성찰의 결정체일 것이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그 믿음이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 많은 성공과 실패를 목격하고 자신과 비슷하게 노력했지만 다른 결과를 얻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운은 핑계가 아니다. 운은 좌절을 위한 도피처도 아니다. 운은 인간 존재의 조건이다. 우리는 무한한 우연들이 교차하는 세계에 던져진 유한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우연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우연히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잡는 것이다. 철학 문제, 왜 성필연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